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 리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하락 요소, 이 중요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을 깼다. 그리고 그 깬 구간을 결국에 저항을 확인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강력하게 보는 하락 요소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하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 하나가 이 부분, 그리고 삼각수렴 하방 이탈에 대한 갭 메우기가 완료가 된 상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러니까 삼각수렴 이탈 이후에 이런 식의 채널을 만들었다, 단기적 채널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번 이탈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해당 구간 채널에 보통 보시면 바닥 터치 이후에, 채널 하단부 터치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상단 부분까지는 터치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터치한 건 해당 구간이 매도세가 강력해졌고 결국에는 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구간이 여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 터치할 때마다 상단부 혹은 더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상승 힙소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전에 한번 이탈을 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결국에 상단 부분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의 매도세가 강력한 게 이때 상승 힙소 때도 확인이 됐고 지금도 확인이 됐다. 결국에는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죠. 하락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 제가 채널에 대한 하방 이탈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저런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 매도세가 강력한 게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계속 말씀드리는 강력한 하락 요소 하나, 둘,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빅쇼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계속 강조를 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엄청 지지를 잘 받았던,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던 구간의 이탈 이후 리테스트가 제가 계속 매 영상마다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30K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30K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결국에 제가 이 구간에서 30K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결국에는 원웨이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행보를 할 때도 그냥 추세를 보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행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추세의 기울기가 약화가 되고 있다. 지금 행보 과정 속에서. 그렇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상승 추세, 이 추세의 이탈이 나오면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빠질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30K가 중요 지지 구간이었는데 30K에 대한 리테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 제가 방금 리플에서도 말씀드렸죠. 리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거쳐지면 그 구간에서 행보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 구간에 저항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월등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 다시 가보게 되면요. 일봉에서 비트가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는데요.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는데 그 추세 이탈이 나오고 해당 부분 저항까지 확인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리테스트죠. 리테스트.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를 거치고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모습을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어떤 이런 리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때 호재가 나왔었죠. 어떤 추세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다음 추세 없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을 땐 결국에 하락 추세 전환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추세 전환 직전에 있죠. 굉장히 이 구간에 매도세가 강력한 게 리테스트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바로 이 추세로 넘어왔다. 그렇다는 것은 강력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추세 밑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결국에는 하락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어떤 추세, 유의미한 추세의 이탈이 나오게 되면, 아까 리플 상승 채널도 말씀드렸던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던 구간에 이탈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현재 비트의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던 부분, 결국에는 이제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면서 추세가 기울기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비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추세,
1차적으로는 22.5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1% 정도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리플은 충분히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0.38달러까지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본다 말씀을 드렸죠. 알트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고요. 거기에 도미넌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도미넌스 이 위에 있을 때 결국에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락 패턴을 형성할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하단부까지 터치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하락으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터치가 나왔죠. 하지만 아직 밑으로 내려갈 구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미넌스가 터치가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찍고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도미넌스가 밑으로 빠질 구간이 많은 이 시점에서 결국에 비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 리플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미넌스를 쉽게 좀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어떤 시총에 대한 지배력, 얼마 정도 이 시장의 시총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이제 비트가 빠지게 됐을 때 리플이 더 많이 빠지게 되면 도미넌스는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결국에 이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가속화 되고 있죠. 제 관점은 결국에 이 구간 빅쇼트 나와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0.38달러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 채널에 대한 이탈, 이 작은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왔는데 이 추세의 다음 추세가 이 큰 채널의 하단부기 때문에 0.38달러 그 구간까지 지금 유의미한 추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빅쇼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ACD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 MACD인데요. 위에서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결국에 한 번도 골든크로스가 난 적이 없었는데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도 반등이 없습니다. 계속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다음 여기가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입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살짝의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에는 밑으로 강하게 빠지면서 데드크로스 이후에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밑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모양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MACD는 매수 매도의 힘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MACD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차트는 더욱더 하방의 힘이 강력한 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제가 하락이 1, 2% 하락이 아닙니다. 0.38달러까지의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MACD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해당 구간까지는 좀 내려와야 반등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봉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좀 강한 음봉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좀 강한 음봉이 좀 나와줘야 그렇게 좀 모양이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일요일이죠. 주봉 마지막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오늘 빅쇼트가 나와서 아니면 좀 큰 하락이 나와서 음봉을 좀 마감하고 결국에는 MACD도 좀 밑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그림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ACD만 봤을 때요. 근데 제가 MACD만 보고는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죠. 추가적으로 아까 단기적인 모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강력한 하락 요소가 이미 다 나왔고 저항까지 다 확인. 그러니까 이런 매우기 리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 하락에 대한 준비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쇼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일요일 오늘 바로 밑으로 강한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